여러분들은 양도소득세 절세를 위해 250만원의 수익 확정들은 하셨나요? 아직 안 하셨다면 간단하게 방법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이 작업을 하다가 실수를 해서 많이 당황했는데요. 그 이야기도 들려드릴게요. 그리고 약간의 종목 갈아타기가 있었는데 그 이야기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간단하게 양도소득세 절세하기 알아보겠습니다. 왠지 다 아실 것 같지만 한번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보시면 올해 수익이 250만원 미만인지 아닌지 먼저 체크합니다. 미만이면 요렇게 저는 이랬습니다. 그 다음에 수익 중인 종목이 있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익이 250만원이 되게 종목을 매도했습니다. 그리고는 동일 종목을 재배수하거나 아니면 다른 종목으로 갈아타거나 했습니다. 반대 케이스인 올해 수익이 250만원이 넘으신 분들 케이스입니다. 먼저 축하드립니다. 25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손실 중인 종목이 있는지 체크합니다. 만약에 운 좋게 손실 중인 종목이 있다 그러면 수익이 250만원이 될 때까지 손실 종목을 매도합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그 돈은 동일 종목을 사든지 아니면 갈아타든지 판단하시면 됩니다. 나머지 케이스도 살펴볼게요. 올해 수익이 250만원 미만입니다. 그런데 수익 중인 종목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쪽으로 가죠. 그러면 사실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왜냐면 250만원을 만들어야 되는데 수익 중인 종목이 없기 때문에 250만원 익절을 할 수 없습니다. 이럴 때는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리고 반대 경우에 수익이 250만원이 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이 상태에서 손실 중인 종목이 만약에 없으면 이때도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손해를 확정해서 수익을 250만원까지 낮춰야 되는데요. 이렇게 손실 중인 종목이 없으면 낮출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 점 참고하세요. 양도세 확인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키움 기준으로 좌측 하단에 메뉴 버튼이 있는데 그 버튼 누른 다음에 상단의 돋보기를 선택합니다. 양도세라고 치시면 전체 계좌 보기가 있습니다. 그 메뉴를 선택합니다. 그렇게 한 후에 로그인을 합니다. 그러면 하단에 이번에 내야 할 양도세가 얼마인지 확인이 되죠. 양도소득 총 합계가 250만원까지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이번에 이 작업한 이야기 말씀드릴게요. 먼저 와이프 계좌입니다. 팔았다가 다른 거 사기. 아크K를 매도했습니다. 62주를 매도하고 이 돈으로는 테슬라 6주를 샀습니다. 팔았다가 그대로 사기. 이건 그냥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 똑같은 종목을 팔았다가 똑같은 종목 똑같은 개수를 다시 매수했습니다. SOXX 7주, ONL 2주, 그리고 부족해서 ONL 13주를 해서 250만원을 간신히 맞췄습니다. 제 계좌를 작업하면서 실수가 있었는데요. 보시면 처음에는 문제 없었습니다. 아크K를 팔고 83개 팔았습니다. 그 돈으로 테슬라 7주를 샀죠. 여기까지는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걸로는 아직 250만원이 멀었습니다. 그래서 뭘 팔까 생각하다가 호가가 촘촘한 테슬라를 선택했습니다. 10주를 팔고 10주를 샀습니다. 그런데 양도소득을 확인해보니 520만원입니다. 큰일 났습니다. 망했습니다. 세금 내야 됩니다. 그래서 한참 멘붕에 빠져있다가 손실 난 걸 팔면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잡았습니다. 되게 운이 좋게도 마이너스 47%짜리 아크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크지를 30주 매도하고 또 30주 매도하고 2주 매도하고 1주 매도하고 그래서 250만원에 맞췄습니다. 그런데 이건 원래 팔지 않으려고 했던 건데 갑자기 팔게 됐죠. 근데 판 김에 이 돈으로 다시 원래는 아크지를 사야 되는데 좀 아닌 것 같아서 테슬라를 샀습니다. 그래서 하나, 둘, 셋, 4개를 더 샀습니다. 그런데도 잔돈이 남아서 그 돈으로는 SKYY를 샀습니다. 9주를 샀습니다. 이렇게 생각지 못한 리밸런싱을 하게 됐습니다. 이날의 매수 매도를 요약하면 아크K를 전량 매도했습니다. 약간의 수익을 봤습니다. 아크지 63개를 팔았습니다. 아직도 241개가 남았습니다. 손실도 큽니다. 그리고 테슬라 17개, SKYY 9개를 샀습니다. 그리고 와이프 계좌와 제 계좌에 양도세 250만원 맞추기 성공했습니다. 이게 가장 큰 성과입니다.
그리고 각 종목의 매수 매도 이유를 기록합니다. 테슬라를 매수한 이유는 이렇게 오르는 추세가 있었고 이 추세를 한참 오버슈팅 했었습니다. 그랬는데 이때 이제 다시 추세로 돌아왔다라고 생각하고 살만한 구역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아시죠? 12월 9일 일로는 아무 일도 없다지만 저는 궁금합니다. 그래서 17개를 매수했고 평균 984달러입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다음날 이렇게까지는 올라온 상태입니다. 이게 다시 이렇게는 안 갈 것 같은데 이렇게 하다가 뭐 요 추세에 맞춰서 가지 않을까요? 그래서 매수했습니다. SKYY 매수 이유입니다. 사실은 SOXX를 사고 싶었는데 너무 많이 오른 상태라서 SKYY를 샀습니다. 아시다시피 클라우드 ETF입니다. 보시면 이것도 추세가 있는데요. 추세 하단에 닿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건 일봉으로 보면 잘 보이지 않고 주봉으로 확인하시면 보입니다. 9개 매수했고 101.76달러에 매수했습니다. ARKK 매도 이유입니다. 보시면 주봉으로 보시면 추세가 있는데요. 이렇게 추세가 있었고 코로나 이후에 추세가 바뀌었습니다. 급격한 돈 풀기로 통해 아직까지 돈은 벌지 못하지만 미래에 좋을 것 같은 회사들이 각광을 받았던 시기인데요. 앞으로 테이퍼링, 금리 상승 등을 통해서 이 가치평가가 될 것 같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추세가 이미 죽고 있는 거고 그냥 잘 가도 이 추세가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떨어져서 이렇게 다시 더 횡보하고 하락할 게 남았다라는 생각이고 뭐 맞을 리는 없겠죠. 그리고 컨셉 자체가 혁신회사에 투자하는 컨셉인데요. 이미 테슬라라는 혁신회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굳이 이런 ETF를 가지고 있기보다 테슬라로 가야겠다라고 생각하고 ARKK는 전량 매도하고 테슬라로 갈아탔습니다. 아크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주봉으로 보시면 추세가 있습니다. 완만한 상승 추세에 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추세가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이 추세는 ARKK보다 더 급격하게 죽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이렇게 더 내려왔다가 갈 그런 그림인데요. 뭐 제 판단이니까 이것도 맞을 가능성은 낮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금리 상승, 테이퍼링 이슈로 이 기울기를 유지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직 241개나 남았습니다. 그리고 매우 슬픈 소식은 제가 팔고 나서 엄청 올랐습니다. 12월 7일에 있었던 일론 머스크 인터뷰 내용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12월 9일에 대한 이슈에 대해서 내가 알기로는 아무 일도 없다. 그러나 혹시 모르지 라고 하면서 웃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CEO인데 무슨 일이 있으면 있다라고 인터뷰에서 말할 수 있을까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말을 못하고 무슨 일이 없어도 말을 못합니다. 그래서 이 인터뷰만으로는 무언가 단정짓기 힘든 것 같습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할게요. 경제적 자유에서 만나요. 안녕.